어느 날 아침, 당신은 눈을 떴는데 거울 속의 당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분명 당신이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마치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내뱉었지만 그 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단순한 슬픔도 피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산산이 조각나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오던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지막 한마디도 없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당신은 그 잔해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칼 융이 100년 전에 했던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맡은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강한 척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항상 활기 넘치네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고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다음 업무, 저녁에는 피곤한 침묵, 날들이 흘렀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 상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것이 순식간에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약한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무너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 붕괴를 나약함으로 여깁니다. 강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붕괴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 즉 그 사람, 그 사건, 힘든 시기, 불운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범인을 찾습니다. 범인을 찾으면 적어도 설명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칼 융은 다른 말을 합니다.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는 붕괴가 오랫동안 잘못 지어진 구조물의 필연적인 끝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무너질 때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진일까요? 아니면 약한 기초일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건물이 견딜 수 없는 하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간과되고 무시되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라는 핑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충격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구조물을 쌓아 올립니다. 타인의 기대, 우리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나는 멋있어 보여야 해, 항상 강해야 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순간들로 쌓아 올린 벽입니다. 그 벽들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짐은 벌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오히려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잔해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덮어버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잔해를 보면 도망칩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바쁘게 지내고 소음에 시달리고 남들을 쳐다보고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고 물건을 사고 연애에 뛰어드는 등 온갖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멈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토록 두려울까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발견할지 짐작하지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같은 무너짐을 여러 해 동안 다른 모습으로 경험합니다. 같은 고통, 다른 얼굴, 같은 상처, 다른 손길. 맹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야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결코 떠나지 않았던 우리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너무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성격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적인 반사작용입니다. 뇌는 고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당신을 고통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명령이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통 잠에 빠져듭니다. 그 순간 멈추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탈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에서 도망칠 때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지식을 뒤에 남겨두게 됩니다. 마치 불길을 피해 도망칠 때 지갑을 두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구했지만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은 얼마 후 당신을 다시 같은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치료사를 찾아가고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고 수년간 책을 읽었던 사람들, 지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안전한 내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덜 엄격하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칼 융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상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잃었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삶이 힘들어졌다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이해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외부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반영한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내 문제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융은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당신 내면의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거나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갈 때 오히려 내면의 무언가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 아직 직면하지 못한 것의 신호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릴 때,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는 것은 약함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면 아마도 아무도 명시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눈빛, 침묵, 반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서 하나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해 보일 거야.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정은 우리 내면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를 우리 자신으로 착각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감정적 붕괴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구조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외부 사건은 단지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입니다. 그 잔해 위에 똑같은 구조를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만들 것인가? 칼 융의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첫째,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왜 그것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외면해온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외면했던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의식적인 자아 외에도
사람이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투, 야망, 두려움, 취약함, 분노. 당신은 착한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들이 그렇듯 결국에는 밖으로 표출될 길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 강하고 성공적이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일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는 수년간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그 감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통에서 도망칠 뿐만 아니라 치유에서도 도망칩니다. 누가 치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고통이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항상 실망스러운 사람이야. 내 운은 끝이 없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떠나. 이런 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치유는 때때로 그 익숙함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실은 진정한 애도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작별을 고하고 고통이 당신에게 부여했던 정체성에 작별을 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것보다 익숙한 것에 더 집착합니다. 익숙한 고통조차도 불확실한 행복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당신을 어떤 지점에서 멈춰 세우게 합니다. 고통은 당신을 현재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지만 당신은 같은 장면, 같은 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각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바라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익숙해진 이야기일까?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더욱 강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아픔을 반복해서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칼 융의 대답은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역경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점이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실을 경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오랜 연인 관계가 끝났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잘못이야.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이 관계에서 내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기대가 비현실적이었을까? 이 경험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라고 자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 고통을 배움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통을 벌로 받아들입니다. 칼 융은 첫 번째 관점은 사람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면 두 번째 관점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질이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학습될 수 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고통을 지식으로 삼는다는 건 그저 정신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건 아닐까? 마음이 아픈데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맞습니다. 칼 융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제거는 고통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분석하고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감정은 일시적이라고, 빨리 뛰어들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강해지라고 배웁니다. 소셜미디어는 매일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내 사진은 멋져. 칼 융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말로 다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관점을 바꾼 것일까요? 진정한 재건은 빠르지 않습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이 시대의 가장 드문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억눌리고 미뤄지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넌 몇 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 때로는 넌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왜곡했어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넌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포기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한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좌절을 통해 말입니다. 마치 삶이 거울 같아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결국 마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겪고 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칼 융은 이 질문이 대개 잘못된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바깥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운명에서, 불행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탐색이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의를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칼 융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언뜻 보기에는 단어의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전자는 당신을 피해자로, 후자는 당신을 탐구자로 만듭니다. 탐구자는 피해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일어난 일을 경시하거나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존중하여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헛된 고통은 진정으로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고 게다가 그 상실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실입니다. 칼 융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런 정신적 붕괴가 없었다면 당신은 언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답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삶은 당신을 끌고 가고 당신은 서두르고 멈추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당신을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그 멈춤은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붕괴 후에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부서졌으니 스스로를 고치려 할 테니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칼 융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재건은 복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입니다. 복구는 과거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시도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제자리에 다시 놓는 것이죠. 상처가 아물면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믿음, 같은 패턴, 같은 두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말입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자신을 보호하려 들 뿐이죠. 이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붕괴를 초래한 구조를 복구하면 다음 충격에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어쩌면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균열을 메웠을 뿐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건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붕괴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 되기를 피해왔던 것일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되지 않을 모습 위에 삶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약해 보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의존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결심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들을 성격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벽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억압하는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그 방은 저절로 커져갑니다. 새어나오면 통제력을 잃게 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재건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긴 방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도 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실망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분열을 줄여줍니다. 내면의 갈등이 적은 사람은 훨씬 더 통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좌절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개발하고 목표를 세우고 습관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더 나아진다는 것이 타인의 인정을 더 효과적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더 세련된 체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언제 가장 나다운가? 어떤 순간에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가?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답이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조차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회복에는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어두운 구석을 본 후에도 이것이 바로 나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모습이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투, 사소한 분노, 수치심,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판단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라고 자문하게 되죠. 칼 융은 바로 여기서 멈추세요 라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순간 이해를 멈추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고 단지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수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느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고 부모도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변화에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꾸짖는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칼 융의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을 지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모습을, 빛과 그림자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 속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융이 보여준 것에 매달려 왔습니다. 붕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억압된 것은 자라납니다. 복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낸 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칼 융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 실천적인 한 걸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가지 다른 연습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말하면 아마도 그들은 그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책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 분석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적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유치하게 느껴진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축시킨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무엇이든 적으세요. 왜 이 연습이 중요할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고 있는 것을 명명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어둠 속에서 자란 것은 빛 속으로 나오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면 비로소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연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종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 내면에 침묵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치료사, 상담사,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 칼 융은 환자들에게 길고 심오한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시작하는데 큰 발걸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솔직함이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억눌렀던 것들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억눌렀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호의 일부는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당신을 제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밖은 익숙하지만 안은 때때로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원천입니다. 그 변화는 공책에 솔직하게 몇 문장을 쓰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어렵고 동시에 진실합니다. 공책을 펼쳤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페이지는 텅 비어 있고 펜은 손에 쥔 채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답입니다.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문을 닫아두었기에 이제 다시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첫날에 한 문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반 문장일 수도 있고 단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 분노, 외로움. 이 단어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은 처음으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다듬어질 수 있지만 상상은 그저 걱정만 할 뿐입니다. 칼 융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비로소 감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트에 쓰는 모든 문장은 사실 되찾는 행위입니다. 찢어지고 억압되고 침묵 속에 묻혀있던 당신 내면의 일부를 되찾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치유는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본 그 모습은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 즉 강하고 침착하고 생산적이고 문제없고 남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스스로를 규정해왔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얼마나 자유로웠나요? 융은 평생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말이죠.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순응하고 굴복하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바로 그 거리두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게를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인 거죠. 융에 따르면 이 대가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드물고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좀처럼 활용되지 않는 기회 말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 눈을 뜨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모든 역할과 기대 아래 뒤에 남겨져 기다리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부분. 재건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어휘가 아닌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그 부분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진실입니다. 모든 진실된 발걸음은 이전 발걸음보다 더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너짐이 당신을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잔해는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나 이번 주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타인의 기대가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을 찾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거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단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이죠.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다음 영상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본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득 떠오르는 질문처럼 평범한 순간들에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때처럼 말이죠. 거창한 결정보다는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형태를 갖춰갑니다. 때로는 과거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전의 반응, 예전의 두려움, 예전의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귀는 실패가 아닙니다. 칼 융은 성장이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 운동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무너짐이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었다면 다시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승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고통을 안고 용기를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연결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이 끝납니다.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